네, 안녕하세요. 어세라비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청년 한 분을 모셨어요. 원래 저하고 좀 알아요. 원래 예전부터. 네, 예전에 이제 같이 정당의 당원이었고 그때는 또 굉장히 신선한 대학생이었어요. 그때는 그랬죠. 2013년? 네, 그랬죠. 네. 그때만 해도 머리도 장발이고 난 무슨 로커인 줄 알았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양반이죠. 네, 지금 다리 준수해진 모습이에요. 그래도.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엄연한 직장인이 되었고 저하고는 제가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를 출판을 하면서 이렇게 언론계에 이분이 계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난 김에 제가 이제 가장 요즘 청년들에게 핫한 게 뭐냐. 네. 네. 586 세대예요. 저는 젊은이들이 586 세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586 이러면은 60년대 출생, 그리고 80년대 대학생이고 현재 50대 이상을 가리키는데 사실은 여기에 50년대 출생자들도 사실은 포함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시민이 59년생이거든요. 그렇죠. 네. 59년생이고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54년생인데 어차피 우리는 다 같이 그냥 한 통속으로 586 세대로 다 봐야 돼요. 네네. 뭐 60년대생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보면은 환갑이에요. 이제 환갑이고 환갑을 넘어섰거나. 네. 그러면은 도대체 이분들이 물러날 기미가 안 보여요. 네. 그리고 틀림없이 이제 정년 연장 65세 네네. 정년 연장 카드를 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대들은 이 586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정치적인 얘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청년 세대들은 586이 그러니까 586 이제 죄송합니다. 586 남성들이 지금의 어쨌든 사회 기득권 아닙니까? 네. 모든 거를 다 네, 잡고 네.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놓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청년층부터 해서 모든 갈등이 다시 청년층부터 해서 네. 모든 갈등이 생긴다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정치권 얘기를 하더라도 당시 이제 열린우리당이 초반에 젊은 당신 되게 젊었죠. 네. 후보들을 굉장히 많이 배치를 시켜서 네. 당선을 네. 시켰죠. 네. 그런 신선한 바람으로 네. 뭐 임종성 씨가 그랬고 뭐 유시민도 그 중에 네. 하나였고 유시민 씨도 그랬고. 근데 저는 그분들은 그런 특혜 어떻게 보면 기회를 받았으면서 네. 이제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려놔야 될 때를 네. 모르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진짜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되게 네.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쟁취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저도 죄송합니다. 네. 끌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어쨌든 간에 정당에 있는 사람으로 저도 이제 뭐 정당에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고 굉장히 요구하고 받아내야 돼요. 물론 이제 청년은 미숙하다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러면 그분들은 안 그랬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최근에 연관될 수도 있겠지만 조국 민정수석 딸에 대한 그런 청년층이 분노를 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촛불시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원동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치권 넘어서도 사회 각층에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기득권을 점점 내려놓게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 네. 하여튼 저는 열린우리당 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더 퇴보했다고 보고 훨씬 퇴보했습니다. 네. 뭐 우리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30대 뭐 시장도 나와야 되고 네. 30대 국회의원도 줄줄이 그렇죠.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586 세대는 사실 집의 엘리트였어요. 처음서부터. 우리가 87 체제라 그러잖아요. 1987년 그 민주화 체제. 알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제 여의도 저기 국회의사당 가면은 이제 환갑 나이 국회의원들이 시끌시끌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룰을 다 확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586이 안 물러날 것 같아요, 일단. 그게 결국에는 저는 근데 또 외면받을 거라고 보는 게 그게 뭐 꼭 민주당을 떠나서 뭐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그리고 뭐 정의당이든 결국에는 본인들이 쥐고 있으면 쥐고 있을수록 국민들한테 외면받을 거다.
저도 이제 그 지난 지난 지방선거 후보였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제는 좀 중장년층들 물러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뭐 비하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 상상력이나 확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가 나이가 들어서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착화된 것들,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내일이 달라질 게 없는 거죠. 저는 정말로 이제는 그럼 뭐라고 할까, 각계각층에서 정말로 그 밑바닥부터 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원동력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우리 세대는 아시겠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 물러났던 그 처음 그 시발점도 2대 정유라 사태였어요. 물론 뭐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그 촛불로 살아나서 갑자기 막 태블릿 PC가 된 건데, 저는 또 그런 우리 세대, 저희 세대, 2030 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감수성, 그런 정체성들이 충분히 세상을 더 바꾸고 더 좋은 데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온 나라가 저는 586 세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 이제 총선. 그다음 이제 대선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 유권자 수를 보면은요, 586이 200만 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치권에서 청년에게 신경을 쓸까 안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 현재 이 586들이 모두 진출해서 또 배지를 달고 이러면은 이제 완전 주류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 메인스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 이 권력이 10년은 간다고 나는 본다는 거예요. 10년은. 그 조금 전에 이제 미스터 빈이 말한 거에 대해서는 뭐 또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최소 10년은 간다고 봐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결국에는, 근데 제가 말했던 건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도 힘들다고 보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 기억을 되살리면 2010년도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민노당이 그때 이제 막 반값 등록금 이런 걸 주창했는데 그게 왜 효과가 있었냐면, 그때는 청년들이 이렇게 표로 이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렇게 표심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왜 근데 정치권에서 청년 문제에 큰 관심을 안 가지냐? 청년들이 표가 안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청년 후보, 근데 저는 그런 회의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청년 후보만 낸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 말했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유라에게 쏟았던 분노를,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조국 어쨌든 민정수석 딸한테 어쨌든 좀 박탈감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갖고 저는 좀 본인들의 힘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걸 응징력 있게 만드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는 있는데 이걸 섞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저는 결국에는, 근데 그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그 기득권 체제가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느닷없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나는 586 생각하면 586 세대는 저는 꼰대 아니면 꼴통이라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재 꼰대, 그렇죠. 뭐 아재 꼴통, 청바지 입은 뭐 꼰대,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분들은 우리가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은 참 남녀 갈등, 남녀 단절이 심했단 말이에요. 이게 페미니즘 자체가 워낙 그 성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지금 연애, 뭐 결혼, 취업,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청년들은. 그런데 뭐 지금 뭐 또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반일 운동이 또 막 이렇게 하면은 청년 문제가 점점 실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점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왜 민주당에서도 그런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일 같은 걸 해야 본인들 지지율이 오히려 오른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청년 문제는 후순위인 거죠. 네, 후순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청년 문제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도 턱없이 부족한 거고,
저는 결국에는 그런 거를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이 말은 예전부터 나왔던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좀 고민이 저도 있었습니다. 정당에 있을 때는. 근데 뭐 기억나시겠지만 12년 총선 때는 당이 되게 단순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후보 몇 명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될 얘기가 없거든. 그 사람들이 청년을 대변한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실 땔감용이에요. 그지, 예. 청년들의 지금 오피니언 리더들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런 게 있었던 거죠. 8, 90년대 때는 그런 민주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훌륭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본인들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그 어쨌든 기득권이지만. 뭐 이인영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인영 씨. 원내대표 이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랬으니까.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맞아요.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억.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성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까? 어쨌든 정유라 사태 때 그런 이대 학생들도 열심히 했고 저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그런 뭔가 본인들이 느꼈던 감수성에 있어서 뭔가 침해를 당하면 시키지 않아도 하는 친구들이 하는 세대입니다. 2030이.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잘 이어진다면 그 본인들의 그런 영린이라고 할까? 건들면 저는 충분히 뭔가가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는 해요. 그러니까 절망적이지만 기대를 버리진 않는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끝으로 저는 이제 이 20대 청년들이 번아웃 상태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번아웃이 아닌 그 우리가 말하는 인싸 아싸의 정말 그 인싸들은 사실 그 성공한 이 청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 있다. 나는 번아웃 상태다. 번아웃이 그냥 타서 없어진다는 그런 거거든요. 정말 청년들이 저렇게 그냥 먼지처럼 저렇게 살아갈 것인가 안타까움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저항할 의지가 있는가. 그래서 그 의지가 있는지 저는 그럼에도 저항을 해야 된다고 하고 586에 대해서 비판을 저는 맹렬히 가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죠. 2030 현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쟁 체제, IMF 때문에 경쟁에 되게 항상 노출이 돼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군대 가서도 뭐 대학교 이런 걸 떠나서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저는 번아웃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니까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뭐만 군대 가서도 싸우고, 그러니까 경쟁하고 제대하면 또 제대하는 대로 싸우고 취업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다 안 되고 이러니까. 또 그럼 공무원 체제로 가서 또 그런 경쟁하고. 근데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몇 명만 공무원이 되고 몇 명만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실패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후배도 최근에 이제 나이가 좀 있는데도 뭔가 계속해서 도전했지만 사실상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나이는 나이대로 있는데 더 이상 자기가 그런 자존감이라 할까?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에 대한 그 무기력감이 너무 생겨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쭉 가면은 진짜 정말 좀 힘든 삶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뭐라고 할까? 저는 저희 청년 세대의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점이나 이런 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있다고 믿어요. 제 동기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본인들의 그런 열망이나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또 번아웃 됐던 자기의 마음을, 시들었던 마음을 다시 태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힘들겠지만,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끈을 놓지 말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도 뭐 2030이고 저도 힘들지만 힘들거든요. 막상 저도 이제 결혼 막 준비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든데 그런 와중에서도 분명히 또 자기 역할을 찾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더 좋은, 우리가 또 이제 또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올 테니까 쟁취해야죠. 네. 제가 이제 그 20대 청년들을 많이 만나 보면서 그렇게 정말 그 번아웃 상태가 너무 안타깝고 그 조금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강의
그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거든요. 네. 저는 우리 그 20대 우리 젊은이 2030이 그 586 세대의 그 앞물결을 좀 밀어내고 좀 전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 가벼운 분위기로 맞습니다. 네. 예, 586 세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나보고 빈제육 유튜버이기도 해요. 아, 네, 그 얘기 좀 해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저는 네, 그 네. 빈제육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네. 검색창에 빈제육이라 치면 예, 저뿐이 안 나옵니다. 예, 서로 또 구독자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많이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오늘은 청년, 제가 또 아는 또 청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그 586 세대, 요즘 그 원성이 자자한 586 세대에 대해서 짧게나마 대답을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세라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